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정말 강합니다. 거의 고점에 왔다는 생각을 한 3일, 3, 4일 전부터 하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미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나스닥 지수는 그동안 기술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의 이익 실현으로 해서 조금 조정을 받는 것 같고요. 다우지수가 또 1.3%나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배경으로 설명 나오는 걸 보면 코로나 확산세 둔화라고 나옵니다.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확진자 수가 47,000명이랍니다. 이건 아주 많은 숫자인데요. 3만 명씩 나오다가 47,0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얼마 전에 7만 5천 명을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만 5천 명이 아마 최고치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나오다가 4만 7천 명 나오니까 이게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산세가 둔화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붙여가지고 그 확산세가 꺾였다 이렇게 해석을 갖다 붙이면서 좀 호재로 인식하도록 그렇게 지금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 4만 명대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악재라고 보지만 시장은 호재로 보고 상승 쪽에다가 비중을 싣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 신규 부양책 부분 가지고 민주당하고 그 정부 측하고 그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어제는 좀 낙관론 쪽으로 그러니까 서로 의견 차이를 조금 좁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것도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은 이건 좀 다른 그 반대 개념이죠. 요건 호재성 재료고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에서 그 예전에 미국에서 중국 관료들을 뭐 그 어떤 그 제재를 하는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미국 관료들 11명인가를 또 제재를 가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 보복한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해서 좀 갈등 그리고 남중국해 쪽에서 그 약간의 그 무력 시 비슷하게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대만 쪽으로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니까 중국은 단일 국가 체제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만도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자체를 독립적인 관점으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남중국해 쪽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게 이제 좀 악재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해외 증시 차트만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부터 볼게요. 자, 다시 또 올라가서 그 앞쪽에 이 고점 부분을 살짝 넘기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로 봤을 때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기술주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었고요. 저는 독일 증시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의 주가 흐름이 어떤가의 척도로 이제 유럽 증시인 독일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독일 증시가 지금 미국 증시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 못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기준으로 보자면 독일 증시가 이렇게 올라서 여기를 가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뭔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장의 참여자들이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일본 증시는요 어제 하루 쉬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오늘 한 1.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하루 무슨 절 해가지고 하루 쉬었기 때문에 어제 오르고 있는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오늘 한꺼번에 올라가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중국 증시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크게 오르지를 못하고 중국 증시 아까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하락으로 돌아서 버렸네요. 중국 증시도 지금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독일 증시하고 중국 증시로 봤을 때 아직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미심쩍은 부분, 해결되지 않는 부분, 악재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국내 증시로 돌아왔어요.
거래소 지수가 다시 1.35% 상승을 했습니다. 이 고점을 돌파를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한참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좀 과하게 앞서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경제적인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안정적이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좀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해외 경제가 안 좋아지면 직격탄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앞서가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니까 코스닥도 그 마찬가지 개념으로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고는 있는데 시장이 좀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이제는 올 만큼 오지 않았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투자주체별 매매를 보면서 조금 특이한 게 있었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숫자를 정확히 타이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하려고 2번씩 검산을 해가면서 치긴 했는데요. 물론 증권사 HTS에서 투자주체별 누계치를 누르면 조회가 되긴 하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로 이렇게 딱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다 입력을 했습니다. 거래소 지수는 지금 이게 억으로 보면 되거든요.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한 21조 정도가 개인이. 이게 언제부터 입력했냐면 제가 3월 달부터 지금 입력을 시켰어요. 3월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부터 계속 입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한 21조 정도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거의 많이 팔았죠. 기관도 마찬가지로 팔았고. 그래서 현물에서는 개인들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 100억, 한 6조 정도니까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고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와 코스닥 현물에서는 외국인이 다 팔고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팔고 있으면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꼭 현물만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인들이 공매도 금지하고부터 현물을 다 팔고 파생 쪽으로 매매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선물이 6월달 만기 이후에 10억, 1000억, 2조 정도가 지금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승 쪽에 배팅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물 차트로 그냥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죠. 6월달에 선물 만기일이 이날입니다. 만기 때 저 포지션 정리를 다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이 없을 때는 약간의 악재만 생겨도 주가가 확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급락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현물을 거의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빠지는 걸 지탱할 필요가 없습니다. 떨어질수록 사게 살 수 있으니까 굳이 붙들질 않죠. 그래서 외국인이 상승 포지션이 없을 때는 약간의 악재만 생겨도 확 떨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또 선물하고 옵션을 매수를 계속 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 위치부터 해서 계속 매수를 했으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매수해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9월달, 지금 현재 8월이고 9월 둘째 주에 있는 선물 만기일까지만 이 상태를 끌고 간다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매수했던 이 부분에 대한 또 이익 실현을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지금 한번 했었단 말입니다. 3월 달에 여기서부터 선물 매수를 계속 해온 거를 여기서 팔았기 때문에 이만큼의 이익치를 상당한 이익을 보고 팔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현물 쉽게 매매하기 어려운 매매가 쉽지 않은 현물은 팔고 비교적 간단하게 팔 수 있는 선물 옵션 쪽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선물을 계속 매수해서 상승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특이했던 게 콜옵션을 지금 258억을 매도해버렸어요. 거의 한 260억 정도 매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콜옵션을 한 250억 정도 매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다 청산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풋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콧을 먼저 해야 되겠다. 오늘 청산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 옵션은 매달 만기이기 때문에 7월
옵션 만기일인 이때부터 콜옵션을 계속 매수해서 그 콜옵션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콜옵션을 매수해 가지고 있다가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콜옵션에서 이익이 상당 부분 발생해 있는 상태인데 그걸 전부 다 청산을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청산했다는 말은 이제 그 콜옵션을 250억치만큼을 사놨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2배 올랐으면 500억이 됐겠죠. 그 수익만큼을 다 챙겨가지고 청산해서 콜옵션을 영상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화요일이고 수, 목, 내일 모레 이틀 목요일 되면 옵션이 전부 다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내려가 버리게 되면 목요일날 만기일까지의 그 지수 흐름이 내려가 버리게 된다면 콜옵션 사놨던 부분의 이익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이 올라온 이 시점에서 콜옵션을 이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콜옵션을 이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위쪽으로 많이 끌어올려야 될 필요성이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선물은 아직까지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급격하게 땡겨올 필요 없죠. 힘을 저축해 놨다가 9월 둘째 주에 선물 만기 때 확 끌어올려서 이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내일 모레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 많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이 시점에 콜옵션을 정리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급격하게 올라갈 일은 잘 없지 않느냐. 많이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힘들게. 물론 시장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는 괜찮겠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도 않는 것을 외국인이 굳이 현물을 사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필요성까지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콜을 지금 다 청산해버렸죠. 이익실은 많이 남겨먹었을 겁니다. 한 250억 정도를 한 2배 정도 남겼다고 치면 거의 한 250억 벌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충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그 풋옵션은 아직까지 한 240억 정도 매도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풋옵션 매도는 반대 개념입니다. 7월 만기 때부터 여기서부터 풋을 매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만약 평균적인 풋 매도 가격이 평균 단가가 이 정도라면 한 300 정도 선이라면 지수가 300까지만 안 떨어지면 현재 320인데요. 이 320이 300까지 떨어지려면 폭락하는 수준입니다. 이까지만 안 떨어진다면 풋은 전부 다 이익을 챙긴다는 거죠.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매수한 사람은 만약 풋 300을 매수했다 그러면 300 밑으로 내려가야 이익이 생깁니다. 근데 매도한 사람은 300 밑으로만 안 가고 이 위에만 있으면 여기 부분에 있는 매수했는 사람 돈은 전부 다 자기가 챙겨간다는 얘기죠. 만기일 됐을 때. 그래서 풋은 아직까지 말이 좀 빠르죠. 풋은 240억을 매도했다는 얘기는 대충 그냥 눈대중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했으니까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 됐다고 가정하고 한 300선 이 밑으로는 안 빠지도록 방어를 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지수가 대충 한 여기선 320선에서 한 300선 이 사이 정도에서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해외 정치 상황이나 기타 돌발 변수가 작용한다면 포지션을 확 바꾸겠죠. 순간적으로 급등할 상황이 생긴다면 풋 매도했던 걸 빨리 풀고 청산을 빨리 시키겠죠.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아주 심각한 9.11 테러 같은 악재로서 장대 연봉이 쫙 나와버린다면 이게 장대 연봉으로 이렇게 쫙 빠져버린다면 미처 청산 못하고 풋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는 잽싸게 청산을 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쪽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시장이 악재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누적이 됐다가 아주 사소한 어떤 뭔가가 하나 다 건들려 가지고 그동안 참았던 악재가 폭발적으로 나오게 됐을 경우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지수가 급락할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 선물 매수 포지션을 확 청산해서 매도로 확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급락하고 있는데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선물에서 엄청난 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되면 외국인은 선물을 일단 포지션 청산을 빨리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한 5, 6천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지수가 꺾일 위험이 있구나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저는 매매할 때 외국인 선물 매매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중점적으로 보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크게 안 나오면 지수가 급격히 떨어질 일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합니다. 오늘도 지금 외국인이 한 1030억, 1000억 정도 선물을 또 매수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은
빠지는 것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악재 쪽으로 해서 비관론자로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상당히 시장이 불안한 쪽으로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물 매도를 치거나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는 그런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심한다는 정도만 할 수 있겠죠. 어차피 저는 주식은 매매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식을 대부분 이제 짧게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혹시나 우리 장 끝나고 나서 돌발 악재가 발생해서 증시가 급락해버리면 포지션을 다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급락하면 대책이 없죠. 매도할 때 손실이 발생해버리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현금 비중을 높이고 주식을 조금씩 짧게 가져가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뉴스에서 본 건데요. T의 공포 해가지고 좀 비관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T가 3T인데요. 트럼프의 T하고 그 다음 무역에 해당하는 T, 트레이드, 그 다음에 터키의 약자 T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T는 트럼프가 대선에 다시 당선되기 위해서 중국과의 어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트럼프가 워낙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변수가 악재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를 꼽고요. 그 다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무역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악재. 그 다음 터키 부분이 아마 신흥국 정시를 대변하는 듯한 그런 해석을 해놨었어요. 터키의 화폐가 리란가 화폐가 있는데, 그 화폐가 어떤 가치에 문제가 생기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김으로 해서 터키 경제가 상당히 좀 불안해지는, 외환 보유국도 한 400억 달러인가, 여튼 좀 부족해 보이는, 그래서 약간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그래서 터키가 신흥국 시장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다 보니까 신흥국 시장이 좀 불안감을 가지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대표적으로 터키를 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의 공포에서 이 부분도 악재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100% 공감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하고 한번 붙을 것 같고, 코로나가 아직 진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세계 무역에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것 같고, 그 다음 이 터키 같은, 특히나 이 신흥국 쪽 이런 쪽이 코로나의 악재로 해서 장기화됨으로 해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아직까지는 노출이 안 됐을 뿐이지, 이게 한번 노출되면 우리가 IMF 때도 계속 누적돼 있다가 신흥국들 아시아 시장의 어떤 달러 부족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외환 위기가 된 거죠. 그게 연쇄적으로 쫙 감염이 됨으로 해서 우리나라까지 휘청해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안 좋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안 좋은 경제 사정이 장기화됨으로 해서 좀 경제력이 약한 신흥국, 터키뿐만이 아니고 동남아에 있는 그런 좀 약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부터 달러 부족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심각한 후유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조심하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황에 대한 설명을 대충 마치고요. 그 다음 어제 제가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화공영을 정말 잘 잡았습니다. 어제 이건 정말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어제 제가 이화공영 방송할 때 이화공영 말씀드렸죠. 정말 잘 잡았습니다. 이거 어제 이화공영 말씀드릴 때 어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걸 봤어요. 섬진강 제방 무너졌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서 4대강 관련한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다시 강바닥 준설 작업 하고 다시 이제 뚝이 터지면 안 되니까, 그죠? 홍수 방지를 위해서 준설 작업을 하고 또 4대강 보호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렇게 하게 되면 4대강 공사할 때 가장 대장격인 종목이 이화공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주목받을 것 같아서 어제 여기서 1차 100만원 매수, 여기서 100만원 매수, 여기서 100만원 매수해서 300만원치를 매수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자주 잘했는데 장 끝날 때 여기 와서 300만원은 좀 부담된다 해서 여기서
100만원치를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도 정석이었기 때문에 잘 했는데 시간에 걸려서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9점 몇 프로, 그러니까 상한가 선에서 200만원 남은 그 중에 100만원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또 순간적으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증시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미국 증시가 급락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 이거 좀 불안하니까 다 팔아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제 가지고 있었던 한국 화장품 제조하고 알스포트하고 팔면서 100만원 남아있던 이화공영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10만원 남기고 팔아버렸는데 지금 30% 올라가서 30만원이 돼버렸습니다. 가만히 놔뒀으면 오늘 30만원 먹을 수 있는 것을 10만원 먹고 팔아버렸죠. 어제 상한가 여기에서 팔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여기서 10% 정도 되는 선 여기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이게 내일 또 떨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면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물을 다 받아먹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아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팔아버렸죠. 저는 여기서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 팔 때 생각은 상한가 들어간 금액이 대충 한 이 정도 됐는데 여기 딱 해서 보니까 앞에 여기 매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쯤에서 올라가더라도 원봉으로 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정리해버렸는데 여기를 아예 뛰어넘고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힘으로 지금 밀어 올리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정치권에서 4대강 논쟁을 많이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언급하면 또 진보 보수 양측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그런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4대강 공사 이 부분이 언급이 되면 4대강 공사 때 가장 수혜주였던 이화공영이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현재의 흐름입니다. 근데 저는 이미 여기서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 먹었으면 나름대로 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먹었으니까 크게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장중에 한 15%에 한 20% 정도 먹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진 않고 조금 아쉽긴 하네요, 솔직히. 그래서 이미 제 손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얘가 날아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선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팔 때 그때 상황은 태풍이 막 지나가고 있을 때 방송했는데요. 방송 끝나고 나니까 비가 싹 그쳤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고 나면 또 이 부분이 홍수 수해 복구 관련주인데 비가 그치고 나면 재료가 또 소멸되지 않겠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냥 정리했는데 중부지방에 계속 비가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생각이 겹치는데 일단은 정리해버렸기 때문에 나름 좀 수익은 올렸지만 조금 아쉬움은 남는 만약에 팔지 않고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다면 상당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월척을 걸었다가 너무 쉽게 당겨가지고 그냥 잔챙이만 먹고 빠져버린 그런 좀 아쉬운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보시면 세력들이 이화공영을 대장으로 거의 작정을 하고 끌어올리고 있고요. 특수건설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동아지질은 아예 하락해 버렸어요. 가장 실적이 좋고 하천공사 이런 데 특화되어 있는 이 종목이 밀려버렸습니다. 동양파일도 밀려버렸고 뭐 대체로 다 밀려버렸죠. 원봉으로 혼자 이화공영 혼자만 세력들이 얘가 대장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확 밀어 올린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간의 상한가까지 땡겨 올리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뒤에 오는 애들이 못 따라오고 있어서 이게 또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고요. 횡설수설하는 걸로 봐서 조금 미련이 남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화공영을 어제 시간에서 10만원 남기고 다 팔아버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주목해서 봤던 종목은 요건 그냥 참고로 이낙연 관련주 중에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으네요. 이낙연 관련주라기보다는 범양건영 이것도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그쪽인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올라갔고요. 대체로 보니까 대선 테마주 중에 이낙연 관련주가 좀 움직인 것 같았어요. 아까 무슨 지지율이나 뭔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남선알미늄, 부국철강, 국영GNM, 파브나인 이런 쪽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 같아서 이낙연 관련주 때문에 올라간 건지 아니면 범양건영도 맨 건설 쪽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건축 토목이죠. 이 부분으로 해서 이화공영처럼 건설, 뭐 수해복구 이런 쪽으로 해서 올라간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범량 근형이 조금 강했다. 이 정도로. 제가 매수할 게 아니라서 신경 별로 안 썼습니다. 그 다음 5G 관련한 종목 여전히 강합니다. 에이스테크가 지금 대장으로 아주 강하게 지금 밀어올리고 있는 이런 흐름이고요. 요 정도였고,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봤던 종목은 히토리 관련주입니다. 시간에서 좀 밀리네요. 밀리면 안 되는데, 히토리 관련주가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하고, 티플렉스, 이렇게 세 종목이 가장 유망한데요. 유니온이 대장입니다. 일단은 올라가는 흐름으로 봤을 때 아주 강하고, 그동안 조정을 받고 오늘 다시 돌아 올리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하락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내일장에 위쪽으로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갖다 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오늘 티플렉스를 매매를 했었어요. 티플렉스를 매매한 이유는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아주 잘 나왔다 그래서 봤는데 탁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는데 티플렉스가 지금 1800만 주 유동 물량에 이게 스테인레스 소재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2차전지 무슨 소재 이런 쪽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선박 플랜트 반도체 전방사업 부품 소재인데 여기에서 이건 뉴스에 제가 봤었는데요. 티플렉스가 이 부분 있죠. 특징주에 갖고 나온 거.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이게.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이익 급증. 이 부분에 조금 매력이 있다고 저는 봤었습니다. 티플렉스가 호실적인 이유가 수출 호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회사의 선제 사업부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쪽으로 표현해놔가지고 전기차 부품 소재 쪽에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지금 보시면 이런 거 나오면 꼭 한번 대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매출이 354억에 영업이익이 12억이거든요. 분기별 매출 보시면 354억에 12억이니까 지금 예상치하고 거의 근접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탁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원래 1분기 때 337억에서 354억이니까 뭐 비슷한 매출이나 꾸준한 성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전년도에도 그 전과 별 차이 없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에서도 양호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좋게 본 이유는 히토류 관련주 같은 이런 테마주는 대체로 보면 좀 실적이 부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유니온 머티리얼 보시면 이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저도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유니온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대체로 실적 괜찮은데 그 실적이 좀 괜찮기 때문에 밑으로 급격하게 빠질 불안감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8월 15일까지 실적 발표가 다 나옵니다. 근데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된 회사들은 만약에 돌발적으로 실적이 아주 안 좋게 나와버렸을 때 순간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돌발 사태가 발생할 때 급락할 때 심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으로 해서 악재가 작용할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실적이 이미 나왔으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으니까 만약에 미중 간의 갈등으로 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면 마음 놓고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티플렉스를 먼저 잡았습니다. 티플렉스를 잡고 그 다음 마감 호가 때 유니온을 또 100만원치만큼을 추가했습니다. 보시면 유니온이 8% 올라갔습니다. 티플렉스가 못 올라갔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장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간다면 대장이 먼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유니온을 100만원 잡고 티플렉스를 200만원을 300만원 잡았습니다. 200만원에서 마지막에 100만원 더 추가해서 3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엘컴텍도 제가 매매를 했었거든요.
엘컴텍은 매매했는데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2,000원에 샀다가 1,990원에 팔아버렸습니다. 팔은 이유는 금 가격이 조금 꺾였어요. 지금 1998, 2000 밑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2050, 지금 2005네요. 2050까지 가다가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급락하더라도 엘컴텍 움직임은 히토류 관련주보다는 조금 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엘컴텍은 정리를 해버렸고, 유니온 100만원, 티플렉스 200만원, 이렇게 현재 보유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항상 관심을 가졌던 중국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인 이치안불이라든가 혹은 경농, 뭐 조비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지 않고 굳이 히토리 관련 쪽으로 들어간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증시가 어느 정도 고점에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어서,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아래쪽으로 꺾인다면, 그래서 지수, 코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는 타임이 온다면 그럴 때 안전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런 쪽으로 현재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잡아놨는데도 뭐 계속 올라간다면 할 말이 없는데, 그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여기서 위로 더 올라가는 것은 조금 오바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약간 들어서 현재 포지션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매매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대부분 마치고요. 오늘 이화공영 어제 시간에서 10만원 벌어놓은 부분, 그러니까 제가 영상 녹화 끝나고 나서 추가로 10만원 벌어놨었는데, 그 부분이 티플렉스하고 엘컴텍 약간의 손실이 발생해서 조금 이익이 줄어가지고 오늘은 잔고가 968만원입니다. 968만원이요. 968만원.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7만원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수익이 났고 있다는 이 부분은 상당히 마음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손실이 발생되면 자꾸 조급해지고 무리하게 배팅을 이제 많이 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마음의 안정이 생기고 조금 여유로워집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 내는 이 부분이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8월은 이런 패턴으로 계속 꾸준히 이어서 월 수익 목표 2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잔고가 968만원이고요. 여기다가 기록을 해놔야 되죠. 968만원. 이렇게 해서 보유 종목은 유니온하고, 유니온이 대장이니까 먼저 적겠습니다. 티플렉스, 이렇게 두 종목을 현재 보유 중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제가 매매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